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주시의 부실한 인사관리와 예산 집행에 대해 시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포항시가 흥해 주민들이 원하는 특별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자율 공모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울진 금강송을 테마로 한 산림 생태 휴양단지가 문을 열었는데 치유센터와 숙박시설도 갖춰 울진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는 오늘 정례회를 열고 경주시 인사관리와 예산 집행 등에 대해 집중적인 행정감사를 벌였습니다. 또 오는 21일까지 주요 현장을 방문하고 읍면동을 돌며 행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회 행정감사에선 행정조직관리와 각종 예산 집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승환 의원은 경주시가 조직 진단과 인력 관리 등에 대한 용역을 했지만 조직 재정비와 부족한 부서 인력 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여기 줄여가지고 읍면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이런 게 효율적으로 우리 그 직원들 인원 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하긴 내가.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런 용역 발주를 내도 읍면동의 필요 인력을 지원 안 했다는 얘기거든. 한영태 의원은 부시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외부 인사위원 명단까지 공개되고 있다며 인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적어도 외부 인사분들은 좀 신변을 좀 이렇게 비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사가 만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문제인데. 최덕규 의원은 경주시의 직무평가가 업무 효율을 높이기보다는 부서별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했다며 제대로 된 평가 방법을 주문했습니다. 계량화된 직무성과가 작년도에는 최우수할 정도로 우수하게 업무를 진행하다가 한 해가 지나버리면 본청만 따지면 8등 안에도 못 들어가는 것은 어딘가 평가에 이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광호 의원은 경주시가 1년 동안 120억 원의 국도비를 반납하고 있고 해마다 쓰지 않고 넘기는 예산이 2천억 원 안팎이라며 예산 집행에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국내 예산만큼 경주시에서는 국도비를 확보하고 여기까지 또 중앙정부까지도 가놓으시고 하지만 한 해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이유를 시킨다는 것은 지금 경주시가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의회는 각종 위원회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해외 자매 도시와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 불필요한 특별회계 폐지 등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주요 업무 현장을 확인하고 읍면동에 대한 행정감사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흥해 주민이 원하는 특별 도시 재생을 위해 자율 공모 사업을 오는 21일까지 접수합니다. 흥해 특별 도시 재생 구역 내 주민들이 직접 소통하며 주도하는 자율 공모 사업으로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흥해 읍내 5인 이상 주민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사업 예산은 4천만 원으로 자부담은 없습니다. 울진의 금강송을 활용한 치유와 체험 위주의 산림생태 휴양단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관 외에도 치유센터와 숙박시설도 갖춰져 금강송 숲에 머무르면서 일상에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금강송면 소강리에 들어선 테마 전시관입니다. 조선시대 궁궐의 목재로 쓰였던 금강소나무의 우수성과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옆에는 요가와 명상, 다도를 즐길 수 있는 치유센터가 자리 잡았고 골짜기를 따라 150여 명이 묵을 수 있는 다양한 숙박시설도 갖춰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로 울진군이 국비 등 421억 원을 들여 건립한 산림생태 휴양단지인 금강송 에코리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의 이틀, 3일, 길게는 한 달간 머물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관광도 하고 하는 그런 곳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 16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휴양단지에는 금강송숲 탐방로와 황토찜질방, 수련장 등도 갖춰졌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금강송의 전기를 받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을 맡은 민간 서비스 업체는 금강송 숲길 트레킹과 요가, 명상 등 다양한 체험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서 이곳에서 그 힐링을 느꼈으면 하고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데 이곳에 오셔가지고 잠시 쉼표를 찍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금강송 군락지는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동안 사전 예약을 통해 제한된 인원만 숲길을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림생태 휴양단지가 문을 열면서 이제는 누구나 숲속에 머무르면서 금강소나무의 진가를 직접 느끼고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시는 생활쓰레기 자원화 시설인 SRF의 유해물질 배출 논란과 관련해 법정 허용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포항시와 SRF 시설 운영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측정한 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허용치 기준에 비해 먼지는 11.8%, 질소산화물은 24.4%, 염화수소 30%, 일산화탄소는 7%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이옥신도 측정 분석한 결과 법정 허용 배출 기준 대비 7%대로 관리되고 있다며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 주민대표와 시의원, 운영사 등이 포함된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명칭을 바꾼 환동해 산업연구원이 오늘 울진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환동해 산업연구원은 사업 영역을 해양 관련 바이오와 에너지, 환경과 문화, 첨단 양식으로 확대했고 조직과 인력도 25명에서 40명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환동해 산업연구원은 앞으로 해양 소재를 활용한 식의약품 개발과 힐링 산업 육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시골로 이사하는 청년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데 반응이 좋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가 고향인 허완성 씨는 지난해 9월 고령군 우곡면에 정착했습니다. 직업군인 음악 DJ, 직장인 등 경력이 다양한 허 씨는 시골에서 작은 결혼식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시골 폐교를 빌려 카페와 야외 결혼식장을 만들고 캠핑장까지 꾸며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돈 가운데 일부는 경상북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일단 공기가 좋다는 거, 네, 공기도 좋고 그리고 매번 빡빡하게 살다가 좀 여유로워졌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는 2017년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경북으로 옮겨와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창작 활동 등을 하는 청년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처음엔 시범 삼아 청년 10명을 도왔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듬해부터는 예산을 더 써 지난해는 90여 명이 경북에 정착했습니다. 올해도 도시청년 100명을 모셔오는 게 목표입니다. 청년 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 회복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2017년도에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도시청년 2,000명을 경북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농사 짓는 곳이라는 고정관념만 깨면 농촌도 충분히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가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일자리 창출에 좋은 모델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가 6급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 평가를 오는 28일까지 실시합니다. 평가는 온라인이나 이메일, 스마트폰을 활용해 조직 진단과 직무 청렴도를 설문조사하며 다음 달 중순에 결과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측정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청렴도가 낮은 공무원에게는 자기 진단을 통해 자율적인 청렴도 관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부 신진우 판사는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습니다.
또 김 씨는 포항 모 병원 응급실에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또 김 씨와 함께 난동을 부린 혐의로 51살 임모 씨도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라는 일본에 악사를 보내 연주를 가르칠 만큼 우수한 음악성을 자랑하는데요. 경주시립 신라고추대가 문헌이나 유물로 남은 1500년 전 신라와 악기와 음악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문학의 소식을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1500년 전 신라의 악기들이 연주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저절로 울렸다는 신라의 나발 대각은 웅장하고, 큰 북에 든 가문사지 3층 석탑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최초의 태극 문양을 새겼으며, 호랑이에게 입은 상처도 낫게 한다는 흑륜사 나각도 재현됐습니다. 신라의 음악을 되살려 현대와 소통하는 경주 시립 신라고추대입니다. 예전에 신라 음악을 그대로 복원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경주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라고추대는 신라시대 왕의 행차나 사신 접견병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음악을 연주하던 단체로 2016년 경주 시립 신라고추대로 재탄생했습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두 번째 정기 연주회에서는 신라 생황과 향비파 등을 더한 경주만의 독특한 국악 관현악곡과 화랑 김유신과 천관녀의 이야기를 각색한 창작 가무악극 등을 선보이게 됩니다. 화랑을 춤과 그다음에 배우의 연극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음악과 함께 융복합 콘텐츠로 이루어져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전시와 공연 소식입니다. 포항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포레 레퀴엠이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창작 오페라 신라향가 죽지랑이 경주 예술의 전당, 제28회 경북 청소년 연극제가 포항 청소년 수련관 백시어터 소극장 등에서, 김현길 독도 시인의 시집 출판회와 기념사진전이 포항 과메기 문화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경상북도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단체 수출보험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도내 수출 기업들은 수출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년도 수출 실적이 있는 지역 기업은 자동으로 단체 수출보험에 가입되며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5만 달러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낮부터 맑은 하늘에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2도에서 3도가량 더 높겠고, 울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부터 맑은 하늘에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 17도에서 20도로 포근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기온은 3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덥겠습니다. 내일 울진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는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막다가 낮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8도, 낮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부터 구름이 다소 끼겠고요.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